안녕하세요. 이스라엘 주간 업데이트. 오늘이 1월 25일. 네, 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쟁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쟁 111일 차고요. 사망자는 2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갑자기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인질 숫자는 변함이 없고요.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가자 상황에서 일주일 동안 가장 충격적인 일인 중부 가자에서 21명이 사망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실제로 전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3일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충격 속에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번 하마스 전쟁 때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21명이 한꺼번에 그렇게 사망한. 그렇죠. 한 스팟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막 전투를 하다가 이렇게 사망했다기보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지금 이스라엘 방위군이 조금 바꿔야 되겠다, 전략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할 정도로 좀 심각한 이제 상황이 됐죠. 왜냐면 그 전에도 이제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뭐냐면은 실제로 이게 그러니까 두 건물을 갖다가 지금 완전히 폭파하기 위해서, 왜냐면 하마스가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그 인프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면은 아셔야 될 것이, 이스라엘이 지금 그 가자 경계에서부터 1km 안을 갖다가 일종의 버퍼, 그렇죠. 비무장지대처럼. 그렇죠. 일종의 비무장지대 또는 이제 버퍼존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방위군이 그 작업도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키부츠 지역사회 하나에서부터 600m밖에 안 떨어진 그런 장소에서 이제 두 건물을 갖다가 완전히 폭파시켜가지고선 그러려고 그러는데, 터널에서 이 하마스 요원이 나와가지고 이 RPG 대전차 미사일. 네네네. 대전차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거를 1차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이 건물을 향해서, 왜냐면 군인들이 이제 거기에다가 지뢰를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완전히 파괴시키기 위해서 건물을,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군인들이 그 안에 있었으니까 이제 하마스 요원이 그것을 알고, 그러니까 지뢰를 심고 있는 것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그건 몰라요. 도망갔습니다. 어쨌든 이 하마스 요원은 도망갔는데, 어쨌든 이 RPG를 쏴서 건물을 딱 치는 순간에 거기 있었던 폭발물이 다 그냥 한꺼번에 터지면서 건물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폭발하는 것도 있었고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깔려 죽은, 왜냐면 그 근처에 있는 군인들도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21명이, 그것도 다 예비군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현역이 그 전투하기보다 사실은 예비군들이 훨씬 더 많이 전투를 하는 이유가, 베테랑들이니까. 그렇죠. 어떤 훈련이나 그렇다고 전쟁이 많이 있었던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훈련, 왜냐면 해마다 훈련을 하니까 그런 훈련이나 그런 경험이 이제 쌓인 사람들이 사실은 예비군이고, 예비군이 훨씬 더 침착하게 그리고 싸우기 폭발물이나 이런 위험 물질들은 아무래도 그 경험이 있는 그렇죠, 베테랑들이 많이 하고, 대부분 전사자들이 25에서 한 30대 중반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진짜 전사했던. 사실 굉장히 많은 과부들과 자녀들이 고아가 된 거죠. 어떤 면에서 아버지를 잃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이 애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마스 그런 요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탱크가 있었는데, 탱크가 이제 그거를 보고 쏘려고 했는데 또 RPG를 먼저 쐈어요. 먼저 쏴서 탱크의 그 취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쏘는 바람에 2명이 또 사망을 해서 총 21명이 이제 사망했고, 또 같은 날 다른 지역에서 3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하루에 24명이 사망을 해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그런 건물들이나 이런 것을 파괴하는 것을 그냥 공습, 그죠? 공군이 하거나 아니면 탱크로 그냥 이렇게 폭파시키면 안 되느냐. 왜냐면 지상군이 들어가서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사고, 네. 지난번에도 사고가 그 터널 하다가 그 탱크가 쏴가지고선 옆에 있는 탱크가 쏘는 바람에 이걸 뭔가를 갖다가 이게 팍. 점화를 시켜서. 그렇죠. 그래서 또 폭발을 해서 그때는 9명이 사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사건이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은 조금 굉장히 리스크가 그렇죠. 크다라고 왜냐하면 보고 전쟁의 개시한 날짜가 이미 110일 정도 됐는데 하루에 전사자가 21명이 죽고 10%가 예. 하루 한 사건으로 이렇게 죽은 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IDF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큰 충격으로 와닿아서 네. 네, 많이 좀 저희들도 많이 좀 다운이 됐었습니다. 어저께는 이제 장례식이 쭉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그게 이제 이번 주에 안타까운 그러한 사건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부 최대 무기 공장도 발견해서 그걸 파괴한 것 뭐 그것까지 나왔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인질 20명이 거주했던 그 터널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이제 간발의 차이로 놓치면서 그 흔적만 발견한 게 굉장히 좀 아쉬운 순간이었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인질들의 가족들이 물론 111일째 되고 있으니까 진짜 너무 그 걱정이 되고 사실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어쨌든 연이어서 이 의약품을 이제 인질들한테 뭐 100일 넘게 지났는데 의약품 전달해 준다는 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근데 이제 카타르가 중재를 해가지고선 카타르가 그 보장해 주겠다 확실하게 전달해 준 것을 그 보장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프랑스랑 이제 해서 지금 들어갔어요. 들어간 지 지금 일주일 넘었는데 깜깜무소식입니다. 이제 이게 의약품이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니까 이게 의약품이 병원까지 갔다, 이제 이 만남의 장소까지 갔다. 그래서 테러 요원들이 그걸 가져다가 이제 일일이 다 나눠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전혀 지금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질 협상도 사실은 이번 주에 그 이스라엘 측에서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뭐 이집트가 뭐 제안을 하고 카타르가 제안을 하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2개월을 휴전을 그러니까 2개월 휴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인질들을 서서히 그러니까 민간인들 먼저 아프고 그 다음에 여인들 애들을 먼저 풀어주고 그 다음 단계별로 해가지고선 결국에는 모든 그 인질들을 다 풀어주는 것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제안을 했는데 이제 하마스가 완전히 이제 거절을 한 상태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결국은 포기하지 못하는 한 가지 조건은 하마스는 완전히 이 가자 지구에서 이제 없어져야 된다라는 그 확실한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하마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 하마스를 물론 척결하겠다고 그러지만 하마스 자체는 이념이기 때문에 어떤 신념이기 때문에 하마스라는 이념은 없앨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것을 일으킨 이제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이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그 약속은 있죠. 그렇지만 거기까지 했는데 그것도 거절을 한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 가자에서의 모든 위협이 되는 그런 무기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없애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또 터널 파괴들 그런 것들이 없이는 계속적으로 이제 종기의 그 씨앗을 남겨놓은 그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0월 6일로 돌아갈 수 없다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10월 6일 그러니까 이걸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 하마스는 없던 일로 하자. 왜냐면 사실은 휴전을 갖다가 서로 약속을 하고 지금까지 휴전을 한 거거든요. 근데 휴전을 매번 파기하는 쪽은 하마스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휴전을 이번에는 파기했었을 때 뭐 말도 못하게 침공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자, 민간인들을 그렇게 참혹하게 죽이고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측에서는 10월 6일은 있을 수 없다가 그냥 전 국민이 10월 6일은 있을 수 없다요. 전 국민이. 일단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국제사회, 특별히 카타르, 이집트, 미국이 이제 90일 협상 조건으로 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90일 이후에는 이제 종전하자, 전쟁을 끝내자, 그리고 two state solution. 두 국가 제안을 그렇죠. 두 국가 해결을 하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국가를 설립하자라는 건데. 결국은 또 그것도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근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이제 그 두 국가 해결안에 대해서 이제 미국, 지금 유럽 국가들이 다 미국 지금 전체가 다 두 국가 해결안으로 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해결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타냐후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MBC 방송, 미국 방송에다가 얘기한 게 뭐냐면 아니 지금 팔레스타인 소위 통제해온 가자에서 통제해온 하마스가 뭐 다 하도록 그냥 지금 근데 침공을 했는데 침공을 한 결과는 국가를 설립해준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침공을 해왔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금 문제, 이게 침공한 것에 대한 어떤 그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책임이 아니라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도저히. 지금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지금 다른 뭐 미국에서부터 유럽에서부터 다 빨리 해결을 했자. 그냥 그만하고 그냥 대충 싸우고 그냥 두 국가 해결안으로 가자. 막 이렇게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고 네타냐후는 그냥 대놓고 팔레스타인 국가는 안 된 설립은 반대한다. 내가 막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지금 뭐 바이든도 그렇고 굉장히 열받고 뭐 하여튼 전화 걸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10월 6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어쨌든 칸유니스까지 지금 북부는 이제 어느 정도 통제하에 있고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청소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중부도 어느 정도 이제 중부도 뭐 전혀 아직 그 작전 통제까지 가지는 아직 발표는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총력을 지금 인질이 지금 급하다 보니까 지금 인질들이 남부 칸유니스 저 땅 어디 밑엔가에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칸유니스에다가 완전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포위된 상태고 이제 칸유니스의 서부까지도 이제 가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남은 데가 라파흐 국경 지역입니다. 그 라파흐가 이제 이집트와 가자의 그 국경이 있는 마지막 그 난민 캠프 지역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대부분의 무기나 이런 것들이密수하고 이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그쪽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집트가 협조적이지 않아가지고 지금 그래서 필라델피아 회랑이라고 해서 쭉 이렇게 좁은 길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안쪽에서 싸워서 이렇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어려운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모든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의 민간인들이 지금 피난민들이 다 거기로 갔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북부에서 싸우다가 해변가에 있는 캠프촌이 따로 또 있죠. 따로 있기는 있는데 지금 칸유니스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 난민들이 지금 라파흐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칸유니스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칸유니스에 지금 인질들하고 신와르가 있다고 저 땅굴 밑에 있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압력을 가해야지만이 인질 협상이라는 말이 올라올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신와르랑 보내주겠다. 우리가 너네를 살려줄 테니까 그럼 인질 풀고 너네는 나가라. 근데 이제 그것도 안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질 이슈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내부 사정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인질을 이제 풀어주기 위한 협상을 하라라는 또 그런 쪽에 막 지금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네타냐후 그 총리 집 앞에서도 데모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텔아비브에서
거기 인질광장. 예, 인질광장에서 네, 또 가서 또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그 인질 협상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무언적으로 이렇게 압력을 구하는 그런 것들도 저희들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결책이 없어요. 예, 뚜렷하게 지금, 보이지 않는 게 왜냐면 굉장히 하마스가 문제예요. 문제예요. 이게 뭐 정부도 문제도 아니고 군도 문제도 아니고 지금 하마스가 인질을 풀어줄 이유가 없는 게 인질이 그들의 지금 마지막 그 카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카드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쳤다고 인질들을 뭐 풀어주겠어요. 그래서 다 풀어줄 수도 없고 절대 다 안 풀어줄 것이고 너무 악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인질 가족들은 뭐 완전히 지금 감금되어 있는 완전 최악의 그 테러리스트를 풀어주고 다 해서 하여튼 원하는 걸 다 줘라 그냥 다 주고 인질들 일단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잠깐 멈추고 그 다음에 인질들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싸우면 안 되냐 했더니 그러면 협상해놓고서 협상을 우리가 깨뿌리면 이건 큰일 난다라는 거죠.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협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이제 전제로 협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아마 알 거예요. 아는데 이제 인질 가족들도 절대 하마스가 살아있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일단은 가족들이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해결하자는데 아니 그거는 하마스가 당연히 원하지도 않는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군 입장에서나 모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압력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칸 유니스가 굉장히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다고 네,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자 하마스와의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손길이 아니면은 참 이게 쉽지 않은 전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속히 저는 인질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그게 이제 키 어쨌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전쟁이 어려움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이제 그러니까 헤즈볼라와의 지금 전투 아직 전쟁까지는 아닌데 계속 전투가 이제 왔다 갔다 네. 하는데 굉장히 좀 더 이렇게 고조가 되고 있어요. 긴장이나 서로 치닫는 것이 며칠 전에는 그 메론의 레이더 기지를 또 쳤어요. 두 번째로. 그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그 레바논뿐만 아니라 북부에서는 그 메론 거기 레이더 기지가 거기 맨눈처럼 그것을 정확하게 레이더로 집어내고 공격하고 하는 그러한 수단인데 그 눈을 이제 이렇게 찌르는 걸 보면서 헤즈볼라가 이제 거의 전격적으로 또 이렇게 붙을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그런 근데 이제 그걸 두 번째로 치기 전에 이스라엘이 또 이제 쳤죠. 이란 일단 시리아 쪽이나 이런 시리아를 통해서 이제 이란이 무기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막아야 되는데 어쨌든 또 5명의 그 혁명 수비대원들이 이제 또 죽었는데 이스라엘은 항상 이제 했다 안 했다 그걸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란은 이제 이스라엘이 했어 막 이러면서 왜냐면 그 전에 또 뭐 미사일을 쐈는데 어쨌든 하여튼 계속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하면 또 한번 이렇게 좀 그런 게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헤즈볼라도 2명을 아까 총 3명 원래는 4명을 사살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 2명의 엔지니어를 헤즈볼라 안에서의 특히 이런 드론과 이쪽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2사람의 하여튼 이 그리고 키 주요 멤버. 엔지니어 네. 뿐만 아니라 CEO, IT 네네. CEO를 포함한 그렇게 2사람이 이제 암살되는 그 네. 상징적인 그런 그렇죠. 근데 이제 젊은 세대로서 이 2사람이 헤즈볼라의 모든 그런 IT 면이나 이런 드론 쪽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이 2사람의 핵심 멤버인데 이제 2사람이 어쨌든 사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사살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게 그 메론 기지를 두 번째로 이제 또 공격을 했는데 이제 그게 상당히 큰 이슈가 돼요. 왜냐면 이 헤즈볼라가 쓰는 게 코르넷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코르넷은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언돔이 이렇게 나가는 것을 완전히 막아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아이언돔은 미사일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위에서 딱 막는 건데 코르넷은 그냥 직격적으로 이렇게 빵 쏘는 건데 그것을 막아내는 게 현재로서는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이 헤즈볼라가 막 40발, 막 몇십 발을 갖다 한꺼번에 쏘니까 이제 그런 게 지금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점이라고 이제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헤즈볼라가 계속해서 좀 위태 지금 전면전을 원하지 않아요. 사실 헤즈볼라도 원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마스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전선을 갖다가 북쪽에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가뜩이나 지금 힘든데 근데 안 할 거라고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는 하고 있고 때가 되면 네, 그렇죠. 헤즈볼라가 물러나지를 않기 때문에 국경에 딱 바짝 붙어가지고선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 국경 4km에서 지금 폭격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피해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헤즈볼라가 그냥 민간인 집, 그 어머니하고 아들이 죽은 거잖아요. 밥 먹고 있는데 딱 그 집 창문을 통해서 부엌을 갖다가 그냥 치는 바람에 그 어머니하고 아들은 직사했고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하고 피신을 시키려다가 그때 또 쏴가지고 또 어머니는 완전히 이제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본래는 저기 30km 이타니강 위로 이제 갔어야 되는데 이게 국경으로 끝까지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50m. 바람에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영토를 잃은 거예요. 그렇죠. 그 로켓의 그 사정거리를 벗어나야 되니까 거기서 살 수 없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물러나야 되는 8만 명이 지금 대피한 상태니까. 그렇죠. 계속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피난민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헤즈볼라가 물러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결코 이제 좌시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게 또 그게 다른 이제 지금 심각하게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외교적으로 이제 미국도 가고 막 냉각게 시키려는 어떤 시도가 있었지만 그것도 이제 헤즈볼라가 레바논은 웰컴을 했지만 헤즈볼라는 노 이렇게 거부한 상태가 돼서 지금 외교적인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제 외교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게 저쪽에서 노를 해버리니까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외교적이 아니라 이제 부딪혀야 되는.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10월 8일부터 하루도 그렇죠. 빠지지 않고 네, 그때 7일 동안 잠깐 인질들 풀어주고 그 기간 동안은 조용했지만 그들이 이제 내세우는 조건은 하마스와의 모든 것을 다 그렇죠. 10월 6일로 돌아가면 우리도 없던 일로 하겠다. 이러니까 이스라엘이 맙소사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저는 미스테리예요. 이 이란이 도대체 그러니까 왜냐면 결국 이란이 무너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란은 여기에서 지금 일은 이미 터진 상태고 이란은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요? 이란의 원래 이제 전략적인 정치적 전략은 보통은 이제 국가가 뭐냐면 이 방어 위주로서 그 군대를 조직하잖아요. 그런데 이란의 전략을 이제 공격으로 인해서 방어를 하겠다. 축구를 치면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그런 아마 개념으로 지도를 나중에 보여줄 텐데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란에 추종하는 그런 프락치라고 그러죠. 네. 그것들이 완전히 거의 중동의 한 반 정도로 그냥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이란을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어떻게 보면 거기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대만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 악의 축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이란은 스스로 거기 저항의 축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해요. 무엇에 대한 저항이냐? 글쎄. 그러니까 선에 대한 저항. 자본주의, 아니, 세속주의에 선에 대한 대한 이제 저항, 선에 그런 대한 저항이라고 저항.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악의 그것을 이제 자기들이 종교적 신앙과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더 강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근데 뭐 종교적인 신앙인데 뭐 말도 안 되는 러시아랑 손잡고 뭐 중국이랑 손잡고 그죠? 그러니까 북한. 공산주의 그죠? 모든- 북한에 지금 막 지문이 막 사방팔방에 있잖아요. 그건 너무 안타까운 게 이 악의 축이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근데 지금 안 터지면 저는 결국 터지게 되어 있어요. 아니 뭐 이란이 지금 뭐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한은 진짜 그들의 신념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뭐 프락시들을 계속 지금 세우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공격하겠다 미국까지도 공격하겠다가 이들의 가고 있는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목표잖아요. 그래서 핵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말리겠어요. 그렇게 가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지금 이란이 틈타서 그 이란 안에서 굉장히 많은 데모가 있었잖아요. 지금 젊은이들을 막 그냥 처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국제사회가 지금 막 전쟁에 뭐 이거에 저에 딴 거에 신경 쓰고 있는 가운데 지금 조용히 거기서는 그 젊은이들을 네. 처형하고 있는 그래서 저기 일단 이란 정부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다고 그러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맞아요. 국민의 그 불만이 굉장히 높아요. 그것을 이제 그 무마시키고 이렇게 다른 데 눈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계속 일으킨다라고 그렇게 또 분석하시는 분들,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거기 이란으로 이렇게 여행 가는 그 유튜브를 보니까 이란 시민들은 굉장히 자유스럽고 이렇게 너무 세큘러 같아가지고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과 국민들의 그 눈높이와 정부의 이게 다른 거죠. 예, 예. 이게 완전히 다르다라는 그 생각, 이 괴리가 언젠가는 너무너무 불안정하니까 그걸 계속적인 공포정치나 다른 데 눈을 돌리면서 이것을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혁명수비 때 누가 죽어서 장례식에 막 그 다 부른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그리고 그때 그 솔레이마니 그것도 IS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지만 이란 사람들은 이란 국민들은 혁명수비 때 자작극이라고 딱 그냥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안 아무도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솔레이마니 가족도 안 나타나고 고위 관리들도 왜냐면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고위 관리를 누가 이제 암살을 시키려고 했으면 이제 고위 관리가 누군가는 이제 사망을 했어야 되는데 그 소식은 하나도 없고 IS가 그냥 시민들만 딜이 90명, 94명 죽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거기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는 직접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이 트위터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인스타나 트위터에 가면은 그렇게 욕을 많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작극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늘 이런 짓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란 바깥에서는 막 원준이 뭘 다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내면에 가면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궁극적으로 이 이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는데 미국이 지금 중도에서 발을 빼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라크와 시리아에 미군 부대가 있는데 지금 계속 공격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철수를 이렇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 석유가 중요했었을 때는 이게 이제 중동을 이렇게 컨트롤해야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을 하면 보통은 석유 값이 막 200불, 300불씩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지금 70불 이하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이 지금 석유나 이런 것들을 작업하고 그 전 세계의 에너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세일가스와 세일석유의 개발 능력이 가지면서. 그러니까 중동이 지정학적으로 과거의 에너지 자원을 이용한 거기서 이제는 관심을 끊어도 될 정도의 그게 이제 관심도가 떨어졌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도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고. 아니 이란이 핵 만들어가지고 띵 누르면 미국 다 날아가는 건데.
그거는 그쪽 사정이라고 생각하고. 그쪽 사정이라니 그쪽 사정이 날 그 죽이겠다는 날라오면은 건데. 거기 뭐야 이제 패트리어트나 뭐 그걸로 이렇게 격추를 시킬 수 있는 거죠. ICBM이 날라오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핵이 완성되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 아니 그러나 코앞에는 왔잖아.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제공한 사람이 결국은 오바마 때부터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이 중동에 대해서 중동에서 이렇게 발을 빼면서 이게 이제 점점 이란이 좀 더 이제 좀 더 대담해지고 지금의 바이든한 오바마의 꼬붕이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그 지령이나 이런 것들을 그 오바마의 그 명령대로 움직이기 되고 있기 때문에. 이란 때문에 힘든 우리 거죠. 다 힘든 거죠 지금. 그리고 뭐 미국이 뭐 후티를 아무리 조금씩 찔끔찔끔 치더라도 이란이 전혀 까딱하는 게 미국은 이제 미국이 약하다라는 것을 너무 지금 잘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오바마 때부터 그 다음에 뭐 시리아 때도 뭐 오바마가 이 검은 선을 넘어오기만 해봐 넘어왔어. 왜 넘어오지?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는 거죠. 이 악의 축에서는 미국은 지금 적어도 트럼프가 아닌 이상은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 약하다고 보니까. 네, 지금 이제 하마스와의 전쟁을 보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 과거에는 무기를 직접 대줬는데 지금은 기술을 대줬기 때문에 자급적으로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그 하마스한테 제공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란이요. 그렇죠. 그 모든 기술들 북한하고. 근데 헤즈볼라는 이란에서 대주기도 했지만 만약에 그런 미사일이나 이것을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었던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만들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그런 또 미사일을 헤즈볼라가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이 이란을 어떻게든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란의 실제적으로 가장 권력은 거기 카메이니와 거기 이란 혁명 수비군들이 꽉 잡고 있잖아요. 네네. 그쪽을 어떻게 붕괴시키지 않으면 전 이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로 좀 빠져들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아주 바로 북쪽에 있는 이 헤즈볼라가 가장 큰 그렇죠. 아주 머리 아픈 그런 현실이잖아요. 하마스도 하마스지만 지금 헤즈볼라가 그런 것이고 그 뒤에는 이제 배후에는 이란이고 이란은 지금 전체 중동을 갖다가 쑥대밭을 만들겠다고 전 세계를 지금 이제 쑥대밭을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아주. 어떻게 보면 카오스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이 근본적인 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평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참 조금 좀 우울한 소식이 많죠. 네. 그러나 이때가 바로 이 에무나 우리의 믿음을 걸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보면은 시편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이 공의와 믿음을 붙잡는 자들은 눈물을 흘리는 때가 늘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 그런 기간이 항상 있는 것을 꼭 말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고 울부짖고 또 계시록에서도 그 순교자들이 언제까지니까 라고 말을 하고 저희가 버텨야 되고 믿음으로 버티는 거죠. 사실 저는 제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소망. 그분이 결국은 승리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소망. 근데 그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과 소망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를 없애야 되냐면 저는 믿음과 소망. 근데 만사형통은 아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결국에는 공의와 절대적인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주권자는 반드시 이 공의와 정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고 또 통치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당장에 보이지는 않아도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이것이 진짜 현실로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조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희가 더욱더 이제 이때 어려운 때에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걸고 또 말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걸고 승리하는 일주일 되시기를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